어제 재판에서요. 이런 녹취, 이런 대화가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정호성 전 비서관이 한 진술로 저희가 한번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13년 10월 27일인데요. 대국민 담화 자료가 왔는데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어쩌죠? 내일 발표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 그 내용을 선생님, 최순실 씨입니다. 선생님과 상의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정리했고요.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박 대통령이 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지금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지금 내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쩌죠라고 걱정까지 하는 것처럼 들려요. 기억나시죠? 2014년 10월 27일경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해외 출장 나가기 전에 그 당시 기억하실 겁니다. 최순실이 네. 정호성하고 통화하면서 아니 대통령이 그 계속 이렇게 나라가 좀 어수선한데 해외 다니시면 맨날 놀러 다니는 것 같지 않겠느냐. 네. 국무회의가 됐던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회의가 됐던 한 말씀 하시고 나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고 어쨌든 대통령 한 말씀 하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호성 비서관이 당시 최순실에게 이런 전화를 했죠.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잘 됐습니다. 근데 저기에서도 어쨌든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기 전에 뭔가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 정리가 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정호성과 대통령 사이 대통령은 좀 체근하겠죠. 아니 그 뭐 좀 발표해야 되는데 빨리 준비된 서류를 갖고 오세요. 말씀 자료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저기에 나타난 게 어쩌죠 하는 그 다급함이 묻어 있어요. 내일 발표하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뭔가 좀 정리돼서 나도 보면 그 내용을 숙지하고, 예를 들어 궁금한 게 있으면 확인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이게 안 됐다 하니까 정호성이, 이거 정리 좀 해갖고요. 올리겠습니다. 뭐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냐니까, 이미 저희가 여러 번 확인했던 것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 보면은, 정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최순실이 그 당시 2013년만 해도 네. 다른 비서실장에는 정무수석보다 뛰어났던 것 같아요. 네. 대통령한테 뭔가 뭐 얘기를 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러저러한 말씀 자료의 근거를 갖다가 준비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어떤 사적인 부분에 약간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 모르겠을 때 저런 말씀 자료를 통으로 받아봤다는 것은 참 보면 부적절해도 보통 부적절한 건 아니죠.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재판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대화가 있었던 이유를 본인이 설명을 하는데. 네, 대통령이 최 씨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했고 의견 중에 좋은 게 있다면 반영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솔직히 최순실 씨는 국정 전반의 말씀 자료를 수정할 능력은 없지만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아는 분이라서 도움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 눈에도 그렇게 비친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아까 저희가 그 대국민 담화 자료가 왔는데 빨리 정리하는데 어쩌죠?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국민 담화에서 말씀 자료는 이미 청와대 참모진들, 특히 아주 뛰어난 참모들, 연설비서관이랄지 그런 참모진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 자료 가지고 본인이 거기서 몇 가지 고친다랄지 아니면 의문이 되면 담당 비서나 수석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내일 발표할 건데 정리가 안 어쩌죠? 돼 있다는 거죠. 네.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게 바로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수준이랄지 무능을 갖다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정호성 비서관이 최 씨는 국정전반에 걸쳐서 말씀 자료를 수정할 능력이 안 되지만 네. 대통령 마음을 잘 알아서 이렇게 했다는 취지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최순실 씨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이 왜 최순실 씨한테 그걸 맡기느냐는 거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보다도 훨씬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정규제 TV랄지 아니면 지난번에 1월 1일 날 신년 기자회견 청와대에서 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 능력이랄지 아니면 자질이 정치적 네. 자질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가 정말 검증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모든 걸 최순실한테 의존하고 본인이 독자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 농단에서 원인이 됐던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게요. 저 대화가 2013년 10월 27일 날 정호성 전 비서관하고 있었던 건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일어난 초기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저 말이 사실이라면 취임을 그해 2월 25일 날 했으니까 네. 8개월 정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따져도 적어도 7개월 이상은 지난 시점 아닙니까? 말이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 직전 직후 그리고 보좌 체계가 완비되기 전까지 최순실로부터 연설문 일부 수정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임이 드러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엊그제 특검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행정법원에다가 요청하면서 냈던 자료에 보면 대통령이 수개월 동안 최순실 씨와 570여 차례의 차명폰을 가지고 대화를 했다고. 570여 차례로. 예, 그리고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이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귀국을 앞두고 127회 정도 통화를 했다라는 걸로 특검이 밝히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3번씩 되는데 대통령이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증거 인멸의 시도뿐만 아니라 사소한 본인의 일상부터 중요한 인사 문제라든가 국정의 중요한 문제까지를 최순실과 협의했던 건 아닌가라고 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정호성 전 비서관도 자기의 전화 녹음 파일에 대해서 증거 부동의 신청을 했다가 이것을 철회한 걸로 봐서 네. 사실상 정호성 비서관도 인정한 걸로 봐서 아무리 대통령직 대리인단이 헌재에서의 결정을 지연시키려고 전술을 펼쳐도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시계를 멈추질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이 지금 정권 초기뿐만 아니라 인수위 시절, 그러니까 당선인 시절에도 이 최 씨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가 또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 이 녹취록이 나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경제 부흥이란 단어를 최순실 씨를 얘기하는 거죠. 최순실 씨가 말씀하셨다. 처음 말한 단어인데 제가 보기에 먹힌 것 같더라고요. 라고 정호선 전 비서관이 얘기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네 라고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9일 뒤에 있었던 인수위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자, 9일 뒤에 이 내용입니다. 국민 안전과 경제 부흥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얘기했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대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그 대통령 정도 되면요. 이 연설문을 작성할 때 정상적인 프로세스는 이럽니다. 그 연설문을 작성할 비서관, 연설 비서관과 그 분야의 어떤 그 참모들을 모아놓고요. 거기서 구술을 합니다. 구술. 이러이러한 요지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참모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문장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네, 문장으로 만들어 오면은 그걸로 오케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대통령이 그걸 보고 빨간 펜으로 말이에요. 또 이거는 네. 첨삭도 하고 수정 보완도 하고. 온통 빨간색이 된다고도 하죠. 그렇죠. 그런 건데 그렇다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연설비서관 조인근 씨 다 있었잖아요. 그럼 네. 그 구술을 과연 했던가 안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런 경제 부흥이나 저 키워드 있잖아요. 키워드를 이제 그 최순실 씨한테 의뢰할 정도였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어떤 마음을 구술하는 것조차도 안 한 거 아닌가. 네. 이런 추정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술을 할 정도가 되면 그 청와대 내의 참모들이 어느 정도 다 커버를 해줄 텐데. 네, 네. 근데 최순실은요, 뭔가 얘기를 안 해도 이심전심,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심전심이 돼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차마 구술을 통해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최순실 씨가 표현을 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차용해서 쓴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되네요. 네. 여러분, 정규재 씨, 또 그가 운영하는 인터넷 TV, 정규재 TV 아실 겁니다. 어제도 정규재 씨가 이 본인이 운영하는 TV를 통해서 고영태 또는 김수현 녹취록의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헌재가 일정을 서두르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하고 다급해하는 이 시점에 바로 이 내용이 나온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개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